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 법률행위 5페이지 펴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반드시 해야 될 것만 할 거예요. 자, 총칙, 민법 총칙. 법률행위 배웁니다. 법률행위 두 번째,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제도. 그다음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에 조건 붙이죠. 자, 법률행위 의사표시. 여기서 둘, 대리해서 셋, 하나 해서 총 셋. 이렇게 해서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 자, 첫 번째 법률행위. 법률행위 먼저 법률행위 종류 봐야 되고, 두 번째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계약을 한 목적이 있겠죠. 자, 이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에 적합해야 돼요. 적법. 그 다음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모두 문제가 없으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겠죠. 어긋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그거죠. 자, 가능 반대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불능. 그다음에 법 안 지켜도 돼요. 임의규정, 계약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법, 임의규정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우리 법 공포되어 있는 법 99%는 다 강행규정입니다. 민법에만 임의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법은 지켜야 됩니다. 강행규정. 그런데 이 강행규정을 안 지키죠. 그러면 지키라고 만든 법을 안 지켰으니까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예외가 발생하죠. 강행법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는 강행규정이 있더라. 이걸 무슨 규정? 단속규정. 강행법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보는 예외규정. 이걸 단속만 된다 해서 단속규정. 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죠. 이게 바로 반사회 법률행위, 반사회. 그 다음 반사회인데 법조문이 독립해 놨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도 반사회입니다. 단지 법조문에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반사회 불공정.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무효, 권리 주지 않아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얘기는 힘을 주지 않는다. 법에서 힘은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우리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유효, 무효, 효력, 힘력.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싸움이에요. 유효냐, 무효냐 싸움. 갑이 얘를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고, 효력이 있다는 얘기고,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 시험은 있다 없다 싸움이라고 했어. 중심 잡고 있다 없다. 자, 첫 번째 종류. 자, 법률행위 종류는 이게 나와요. 이게 단독행위, 계약. 그중 단독행위가 잘 나오죠. 그러면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의사표시 홀로단. 단독이죠. 단독은 혼자란 얘기예요. 의사표시 한 개만 있으면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이게 단독행위. 계약은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는 안 돼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돼야 되죠. 그래서 맺을게요. 맺어야지. 그래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이 성립됐다고요. 자, 그럼 중요한 건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구별하는 게 거의 우리 시험 90% 나와요. 어떤 게 상대방이 있고 어떤 게 상대방 없느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놈이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놈을 정확히 외워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포기되죠. 물론 말소등기는 해야겠지. 법률행위니까. 186조. 자, 소유권 포기. 그냥 버리면 돼요. 내 물건 그냥 버리면 돼. 상대방이 없어. 두 번째, 재단. 나 혼자 세워요. 누구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혼자 세운다. 재단. 상대방 없어요. 나 혼자. 유언유증. 이거 외롭게 혼자 유언한다겠어. 유언유증. 우리는 재산법이니까 유증이 나와요. 유언보다는. 근데 유언도 나와. 다른 시험에. 그래서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한다.
나 혼자 재단 세운다. 그냥 버린다. 느낌 왔어. 상대방이 없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니 머리 글자 따셔도 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저는 다만 머리 글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 혼자 세워. 혼자 유언해.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자, 이제 상대방 있는 놈들. 이 단어의 의미는 최소 민법 시험 보는데 다 알아야지. 취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하면 지가 취소하든 부모님이 취소하든 그러면 취소 상대방이 있겠지. 그래서 상대방이 있을 거고. 계약 해제죠.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하는 거고. 주인, 무권 대리 아버지 주인, 상대방 병에게 하는 게 원칙이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인은 나 홀로 주인이란 게 없지. 무효를 유효로 만들어야 되니까 상대방 있어요. 주인, 철회. 이것도 상대방에게 날려버리는 거지. 철회, 동의. 상대방에게 그래 그렇게 동의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 임차권 양도 동의. 또는 미성년자 법률행위 부모가 동의해 주는 거. 상대방 당연히 있겠지. 채무 면제. 채무자한테 돈 갚지 마 하겠죠. 채무자라는 상대방이 있어. 상계. 내가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받을 돈이 생겼지. 상대방한테. 그러면 야 얘기해야지. 통쳐 통 상계. 서로 계산하는 거예요. 서로 계산 계자야. 통 상대방에게 상계합니다.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다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개가 살짝 어려워.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답은 얘들만 알면 그렇게 나와요. 자, 공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 공유는 공동 소유죠. 갑과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 반드시 공유에는 지분이 있어요. 내 3분의 1 지분, 갑. 1억 가치가 있는 걸 포기한대.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지만 공유는 반드시 옆에 놈들이 있어. 그래서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갑이 전화해 줘야죠. 나 포기할게.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야. 다른 공유자. 공유는 다른 공유자라는 상대방이 있더라. 그다음 취득 시효익 포기. 을이 20년 동안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취득 시효 완성. 자, 그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소유권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시효 완성자 박으면 그때 소유권 취득. 물론 소구받지만 이와 같은 좋은 시효이익을 을이 시효 완성자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는 내 마음이야. 처분행위니까. 그래서 시효이익 포기다. 자, 을이 나 홀로 포기가 어디 있어? 소유자에게 전화해 줘야지. 내가 취득 시효 완성했지만 걱정하지 마. 나 포기해 버릴게.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상대방이 있네. 시효이익 포기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상대방이 있네. 결국 이 단어들의 의미를 알면 상대방이 있겠구나. 얘는 좀 어느 정도 외워줘야 돼요.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상대방 없구나. 유언유증은 외롭게 하는구나. 상대방 없겠구나.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지. 상대방 없겠구나. 자, 이제 마지막. 합의 해제. 해제, 그냥 계약 해제 나오면 이거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근데 해제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합의, 합치. 합치니까 여기 있네. 계약이겠네.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계약.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일방, 매매 일방, 예약. 그럼 예약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예약은 미리 예자예요. 한자를 알면 돼. 미리 한 계약이죠. 우리 미리 찜해 놓잖아. 미리 걸어놨어. 미리 한 계약.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일방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약, 미리 한 계약이구나. 합치구나. 계약이구나. 자, 됐어요. 이것만 정확히 하면 모두 문제 다 풀려요. 두 번째, 채권행위, 물권행위. 여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나와요. 단독행위 그쪽이 90%, 여기는 10% 나와요. 자, 뭘 보느냐? 매매, 노란색만 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는 매매, 교환, 임대차. 예,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세 놈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채권행위죠. 소유권 주세요. 채권, 매수인. 매도인은 소유권 줄 채무가 발생하죠. 어떤 행위,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하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네요. 이걸 채권행위. 자, 채권행위는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무는 이행해야겠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고, 그래서 채권행위를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 이에 반해서 이제 소유권 등기 넘겨주니까 어른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더라. 이걸 물권행위라고 하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예요. 우리 처분행위 많이 듣죠? 물권법 파트에서. 지상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은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처분하지 마 설정행위로 금지시킬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처분. 물권행위는 소유권이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지 소유권을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더 이상 줄 게 없지. 이 행위 문제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같은 제한물권 양도하는 거. 이게 팔아제낀 거지. 양도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 이같이 팔아제끼거나 양도, 설정, 이건 다 물권이 나오면 물권행위. 근데 판 게 소유권만 파는 게 아니죠. 채권도 팔 수가 있어. 채권도. 모든 재산권은 제가 다 팔아제낄 수 있다. 매매 대상이 돼요. 대표 물권, 채권. 그래서 채권 양도, 이것도 내 채권을 처분한 거죠. 팔아제끼. 양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이건 처분이에요. 처분. 처분. 단 물권이 아니니까 이런 걸 뭐 주물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 없어. 그냥 처분행위 말입니다. 채권을 양도하든 물권 소유권을 양도하든 양도는 처분한 거다. 자, 채권행위는 현재 매도인이 꼭 소유권이 있을 필요 없다는 얘기지. 현재 A 소유야. 내 거 아니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A랑 얘기 다 돼 있어. 잔금 날짜에 이상 없이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 수 있어. 현재 처분 권한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없어도 돼. 이게 바로 타인 권리 매매 유효란 얘기죠. 현재 매도인 소유가 아니야. A 거야. 하지만 가능해요. 매매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니까 현재 소유자 아니어도 아무 이상 없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질문이 뜨면 무조건 유효예요. 그놈의 소유권이 있든 없든 매매는 무조건 유효야. 등기 넘겨주면 이게 소유권이 없으면 그건 무효가 되지. 처분행위는. 그래서 처분행위 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승계축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가지. 그래서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라. 딱 소유권도 없는 놈이 등기 넘겨줬다. 이거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여기가 초과가 있나 봐. 초과. 잘 안 써져요. 그죠? 미끄러져. 여기는 이렇게 떨어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행위, 물권행위예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이 노란색 위주로 하는 거예요. 노란색.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양도는 처분이다. 채권이 넘어가든 물권 소유권이 넘어가든 양도는 처분이다.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하나 봐요. 이제 문제 하나씩 볼 거예요. 22년 작년 주택관리사예요. 자, 작년 주택관리사는 작년에 우리 시험에 같이 뜰 수도 있고 올해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우리 기출은 중요하지 않아. 그중 90%는 안 나오니까 33회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다른 시험 작년 기출은 중요해요. 올해 이 중에 꼭 하나는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작년 다른 시험 기출을 위주로 제가 앞으로 2달 동안 볼 거예요. 그중 최소 못해도 하나는 뜬다고 무조건. 자, 여러분들 이제 풀어봐. 상대방 없는 단독 해당을 모두 골라. 박스 문제. 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 해당하는 걸 고르라는구나. 그러면 상대방 없는 놈을 고르는 거예요. 기억. 재단 설립행위. 아,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된다고. 재단은 나 혼자 세워. 혼자 세우니까 상대방 없겠네. 아, 이거 네가 들어가겠구나. 이 답이 들어간 걸 기억. 빨리. 기억 있는 놈. 기억. 여기네? 그러면 니은 가는 거야. 니은 공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 아하,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포기하지. 상대방 있겠구나. 그럼 너는 탈락돼야겠구나. 니은 탈락. 이렇게 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남은 게 1번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야. 정답. 그래서 박스 문제는 내가 안 거 포함시키고 제끼고 그런 식으로 가면 돼. 만약 내가 재단을 몰랐어. 그럼 물음표 할 수 있어. 그러면 니은 가는 거야.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했구나. 그러면 니은은 탈락 2개 됐죠.
그럼 디귿 가는 거야. 채무 면제. 그래. 채무자한테 돈 갚지 마. 상대방 있겠구나. 너 탈락되겠구나. 그럼 디귿을 탈락시켜. 그러면 기억을 몰라도 니은 디귿 탈락되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계약 해지. 해지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지. 그럼 리을도 탈락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 거 확실히 탈락시켜. 그러면 3번, 5번이 리을 알면 탈락되는 거고, 디귿 알면 여기 4번이 탈락되는. 남은 건 그러면 이 두 개를 알아도 1번, 2번 남는 거고. 그래서 4개 중 내가 안 걸 포함시키고 탈락시키고 이렇게 탈락시키라고. 포함시킨 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박스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나 혼자 세운다. 상대방 없다. 정답 1번. 그래서 여기는 기억, 니은 2개만 알면 맞출 수 있겠죠. 자, 작년에 상대방 있는 없는 단독기 나니까 우리 시험에도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마지막 특강할 때 다른 시험에 이쪽 떴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왜 종류가 나올 때가 됐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시험하고 연동돼요. 중개사 시험 단독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시험에 그 해에 나오면,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유증이 나왔잖아. 얘는 재단이 나오고 우리는 유언 유증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물론 해지 다 나왔지. 동이 나오고 면지 나오고 했어 우리. 그래서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이 8월 달에 다 끝나요. 다른 시험이 아직도 진행 중이야. 그걸 이제 마지막에 제가 8월 달에 정리해가지고 마지막 9월 초 첫 특강 하거든요. 이론 특강. 그때 제가 이제 올해 23년이죠. 23년 다른 시험이 기출된 걸 제가 다 이제 알려드려요. 걔들은 좀 유심히 봐라. 그중 2개는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가 나올지를 알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험. 우리가 제일 꼬레비예요. 10월 달. 그래서 작년 시험하고 올해 시험 최소 2개, 많으면 3개까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민법은 할만하다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자, 이제 성립요건, 효력요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따라와야 돼. 교재는 이제 따로 안 봐요. 자,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요건, 3가지죠. 그러면 페이지가 이제 간 거야. 넘어간 거야. 6페이지예요, 6페이지. 페이지 따라오면서 봐요.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갈 거니까. 성립요건은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라. 기초죠, 기초. 자, 법률행위 효력요건. 당사자는 의사능력이 있어라.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라. 자, 의사능력이 없다. 의사능력이 없으면 바로 무효가 돼요. 하지만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능력자 세 놈 있죠.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동의 없이 했다. 이거 취소예요, 취소.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딱 3가지. 제한능력,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나오죠. 착오, 3번째가 사기, 강박.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 착오, 사기. 아주 기초죠, 기초. 생 기초지. 하지만 우리는 11월 달에 외웠죠.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3개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건 기초에 속하는 거지.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사기당하면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자,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텐데, 성립은 했지만 효력 요건에 펑크가 났다. 이제 목적 효력 요건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어요. 이건 이제 좀 이따 볼 거니까. 그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효가 될 수가 없겠죠. 무효 또는 유효지만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요건에 펑크가 나면 유효는 될 수가 없겠죠. 무효 또는 취소. 자,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 불성립. 그러면 여기서 끝. 오른쪽으로 못 와요. 계약이 성립조차 안 됐잖아. 그래서 거기서 끝. 절대로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시험에 이게 나오죠. 무효 동네에서. 무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끝나는 거야. 무효 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무효 동네에서 나 무효 동네. 자, 이제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나오죠. 오른쪽 7페이지 특별효력건 중간 시험은 여기가 나와요. 방금 건 기초고. 자, 효력요건. 특별은
볼 필요 없고 법률행위 효력 요건에 해당하는 애들이야. 효력과 관계돼. 효력. 대리인이 병한테 팝니다. 대리행위. 그러면 이 대리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이놈한테 대리권이 있어야 돼. 유권되죠.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유효가 되죠. 따라서 대리권이 있어야 유효니까 대리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 요건이라는 얘기야. 성립 요건이 아니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매매 계약하죠. 그러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와야 돼. 허가가 나와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청 허가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겠죠. 그래서 허가가 나와요. 허가 나오지 않으면 이 매매는 무효거든요. 그래서 허가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죠. 현재는 무효지만 허가 나오면 유효로 변하니까 유동적 무효. 그래서 허가는 효력 요건. 그 다음 조건부.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조건이 성취돼야 우상향. 효력이 발생하죠.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는 효력에 발생시키는 요건이죠. 그 다음에 실선. 조건 성취되면 우하향. 이건 효력을 소멸시키는 요건이겠지. 어찌됐든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부에서 조건 성취, 기한부에서 기한 도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효력이 시작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우상향.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세 놈. 대리에서 대리권이 있어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에서 허가가 나와라.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요건이다. 효력. 자, 이 네 놈 중 가장 중요한 놈이 이놈이죠. 이놈이 4번, 5번 나왔고 정답집이에요. 농지매매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농지매매 계약서 썼어. 등기소 갔더니 농취증 달래요. 등기소 직원이. 이 농취증은 농지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이미 2달 전에 계약서 썼을 때 이미 매매계약 효력 발생했어요. 그래서 농취증이 나와야 이 매매가 비로소 효력 발생, 유효가 되는 게 아니야. 이미 효력 발생했어. 농취증은 등기 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농취증 없으면 이전 등기가 안 돼요. 하지만 중요한 서류지만 농지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안 중요한 게 아니요. 중요해. 농취증 없으면 등기 자체가 소유권 취득 못해요. 하지만 농지매매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2달 전에 계약서 썼을 때 이미 농지매매 계약은 계약 체결한 날 바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농취증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미 효력 발생했다. 이렇게 같이 외우는 거예요. 2달 전에 이미 효력 발생했지.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됐잖아. 이미 효력 발생했다. 효력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에서는 이게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나와. 반드시 나올 게 있거든요. 자, 이제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제 문제 봐요. 이건 어디 문제냐? 작년 노무사 문제예요. 노무사가 살짝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안 할 거예요. 자,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자, 어른 게 나오면 어른의 동그라미 빵 해야 돼요. 4개를 장난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장난치는데 내가 사선을 그어버려야 돼. 사선을 못 긋는다. 그럼 무조건 물음표예요. 내가 모르는 거야. 사선을 못 그으면.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그럼 밑줄을 하는 거야.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가 과연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인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내가 골라내야 돼. 정지조건부에서 조건 성취가 성립 요건이라고? 느낌이 와야 돼. 뭐가 성립 요건이야? 조건 성립 방금 했죠? 효력. 우상향 유효 효력 발생이지. 그래서 성립 요건 이렇게 장난치. X. 이걸 골라낸 사람은 사선 그은 사람은 이걸 안 거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물음표를 해야 돼. 물음표. 자, 2번. 부동산 매매 계약금 수수한 후 당사자가 계약 이행 착수하기 전에 제3자가
매도인을 적극 유인 매수. 매도인과 제3자 사이 매매는 반사에 해당한다. 연락이 길죠? 세 줄짜리. 노무사라 그래. 우리 시험은 거의 두 줄짜리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단을 찾아야 돼.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을 수수. 그 후 이행착수 전 제3자로 놈이 매매인데 제3자가 난 세 놈 한 놈이 더 나왔다는 얘기요. 제3자가 매도인 갑을 적극 유인 매수했구나. 그러면 이 매도인 갑하고 제3자 이매수인이에요. 이놈 사이 제2 매매는 반사회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자, 갑이 을한테 팔고 병이 매도인한테 샀는데 적극 가담 매수했대. 제3자가 병이에요. 자, 이중매매 지문이구나. 자, 그러면 적극 유인, 이게 적극 가담이거든. 적극 가담 반사회 맞네, 네가 답이구나 하면 큰일 나. 큰일 나.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돼, 이걸. 계약금 수수한 후 판 거지. 계약금 수수는 중도금 받고 팔아야 배임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판 후 파는 건 이중매매 법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중도금 받고 팔 때 적극 가담해야 반사야.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만 받고 팔 때는 반사 아니에요. 어려웠지. 여기서 사람들이 노무사 본 사람들이 많이 오라 답 하고 간 사람 많아. 적극 유인 반사회 연결됐어 하고 함정에 빠진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문제를 냈으니까. 그래서 읽을 때 꼼꼼히 읽어야 돼. 중도금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작년에 노무사에서 계약금으로 장난쳤을 건데 우리 시험에 언젠가 아직 우리 기출은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까지 우리 시험은 장난 안 쳐. 왜? 노무사가 우리보다 살짝 어려워서 장난친 거니까. 자,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 상지문이니까 몰라도 돼요. 하지만 1번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건 영양가 없어. 이런 건 복습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은. 자, 3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나 공부 열심히 했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자, 밑줄 동그라미 하는 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과연 이 지문은 농취증이 농지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인지 아닌지 그걸 묻는 거지. 나였어. 농취증은 농지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고. 나였어. 이미 효력 발생했다고.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라고. 연결됐죠? 그러니까 옳은 거 네가 답이구나. 3번에서 답 고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3번에서. 2번에서 이제 답 고르고 간 사람은 실수하는 거지. 자, 4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좀 이따 해요. 미리 할게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라고? 자, 오랜만에 잘 모르겠죠? 자, 법률의 목적은 첫 번째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확정돼야 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됐을 필요 없어요. 사후 나중이라도 확정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다? X. 확정 안 돼도 되거든요. X예요. 이건 우리 기출이에요. 이것도 우리 기출 다 우리 기출이야. 어차피 우리 시험 나오고 애들도 나오고 맨날 똑같아요. 자, 5번. 반사회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선의 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자, 중심을 뽑아내야 돼요. 반사회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그 다음에 그걸 가야 돼.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없다고?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여기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생략돼 있어. 그러면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무조건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3자에게 다 무효로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의사표시가 나와야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4글자가 떠야. 그래서 의사표시가 안 뜨고 반사의 질서, 강행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게 나오면 무조건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결국 반드시 해야 될 게 나왔다는 얘기요.
우리 기출이고 하니까. 그러면 노무사도 2번에 있으면 혹시 실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노무사가 어려운 거예요. 함정 지문 빠뜨리려고 2번에 딱 정답 좀 앞에다 해놨죠. 자, 법률의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확정, 이 얘기 나오죠. 법률의 목적은 확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확정되느냐? 매매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이죠. 뭘 팔고 얼마에 판다는 건지, 이거 꼭 계약 체결 당시, 같은 말, 법률행위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제가 아파트값 결정 안 한다 했어. 요즘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라. 나 지금 5 결정 못해. 2달 후, 3달 후 잔금 날짜 그때 시세로 결정해.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법률의 목적 꼭 확정돼 있을 필요 없다. 사후에라도 나중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방법만 계약할 때 정해놓으면 된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잔금 날짜 시세 이렇게 기준 정해놨죠. 꼭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됐을 필요 없다. 오케이. 확정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확정할 수 없으면 당연히 무효일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걸 외워놔야 돼, 정확히. 저렇게 장난쳤죠? 외워놔야 돼요. 자, 이제 불능이죠.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불능. 자, 갑이 을한테 지 건물을 팔아요. 5월 1일 날. 그런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미 이 건물이 날아갔더라. 그러면 매도인은 계약서 썼으니까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줄 채무를 부담하거든요. 채권, 채무가 태어나니까 채권 계약. 그런데 건물이 이미 멸실했어. 건물이 멸실한 순간 소유권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어도 넘겨줄 수가 없어. 그래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졌다고 하는 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소유권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매매가 과연 계약서는 썼어. 성립은 했는데 과연 효력이 있겠느냐? 유효 아니면 효력이 없겠느냐? 자, 항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없었지. 이미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건물이 없으니까 이 매매 계약을 굳이 효력을 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단 이런 불능을 처음부터 불능이다 해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애초에 건물이 없으니까 없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돼요. 원시적 불능 무효. 자, 하지만 계약 체결한 후 나중에 건물이 날아갔지. 마찬가지 소유권 사라집니다. 소유권 이전처럼 똑같이 불능에 빠져. 자, 이 불능을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멸정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한 후 멸실됐죠. 이걸 후발적 불능. 그러면 후발적 불능일 때 과연 이 매매계약은 유효냐 무효냐. 계약 체결할 때 기준이야.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죠. 그럼 있을 유. 그래서 후발적 불능 매매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어긋나면 X지문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 계약법에서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매도인한테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 이건 이제 계약법에서 나오는 거고. 총칙에서는 원시적 불능 무효, 후발적 불능 유효, 이것밖에 안 나와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원시적 불능, 이 매매 무효. 계약 체결한 후 멸실로도 나오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풀어서도 나와요. 그럼 빨리 중심 잡아야 돼. 후발적 불능 매매 유효. 후발적 불능이 훨씬 잘 나와요. 이놈은 4번 나왔고 원시적 불능은 2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훨씬 잘 나오니까 매매계약 체결한 후 나오면 후 동그라미 빵 하고 그 다음에 멸실 또는 불가능이 나와. 그럼 빨리 후발적 불능. 이 매매는 무조건 유효. 또 무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풀어서도 나와요. 자유자재로 낸다고. 그래서 이것만 중심 정확히 잡아놓으면 이쪽 불능 동네는 총칙에서 다 맞춰요.
자, 오케이. 이제 적법이죠. 이제 적법으로 가야지. 적법 8페이지. 법. 자, 여기서 할 것은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자, 그러면 가장 대표 갑이 을한테 팝니다. 을이 다시 병한테 팝니다. 을이 지등기 하지 않고 병한테 갑병 다이렉트 등기 꼽습니다. 법 위반이죠. 법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거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법을 위반했어. 모든 법은 특별조치법 강행법규겠죠. 강행법규 위반했죠. 병등기. 하지만 강행법규 위반했는데도 병등기가 무효로 보지 않아요. 당신은 을한테 돈 주고 샀네요. 실체관계 부합 중간생략 등기 유효예요. 그래서 법을 위반했는데도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한 거야. 실체관계 부합이 더 중요해요. 법보다. 실체가 있잖아. 돈 주고 샀잖아. 어차피 무효 처리한들 어차피 받게 돼 있다겠어. 그래서 국민들 그냥 유효로 봐드릴게.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해당 법조문은 법을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닌 유효구나.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걸 효력 규정이라고 해요. 무효가 되는 거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야.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해서. 하지만 법을 위반했는데도 무효로 보지 않고 유효로 보더라. 단속만 할 뿐. 효력 자체는 유효로 봐주겠다. 이게 효력 규정이 아닌 반대말 단속 규정. 그래서 대표죠. 중간 생략 등기죠. 갑병 다이렉트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니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이렇게 외우는 거야. 효력 규정 아니다. 우리 시험 주로 이렇게 나와요. 단속 규정 4글자보다 효력 규정 아니죠. 단속 규정. 그래서 이 미등기 전매 을병 이 매매도 유효로 만들어준다 했어. 미등기 전매도 유효. 해당 법조문 단속 규정. 그다음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로 된 매물을 중개사께서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자, 그런데 우리는 금매로 나온 물건을 잡아야 된다, 중개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최소한 1억 싸게 나오면 2억 싸게 나오면 내가 잡는다. 직접 거래한다. 들켰지.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하지 말라는데 들켰지. 대법원 박수 쳐주라 했어. 대법원이 이거 법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봐줬어요. 대법원 박수 제가 했어요. 몇 년 전에. 대법원 박수 아주 좋은 판례. 중개사 입장에서.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 행위는 유효 외우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 직접 거래 유효.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라니. 단속만 될 뿐. 단속되지 말아요. 안 들켜야 돼. 이건 예전에 있어. 요즘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힘들어졌죠. 예전에 대출 무한대로 땡기니까 금매로 나오면 다 잡아버렸어. 이걸로 다 돈 벌었어. 예전에 중개사께서 다 이걸로 돈 벌었다고. 근데 요즘은 이제 대출도 강화되고 해가지고 근래에는 예전만큼 쉽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해야지. 쉽지 않은 데서 길을 찾아야지. 대신 들키면 안 돼.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왜 들키겠어? 옆에서 꼰질러. 절대로 단속은 스스로 안 나와요. 투서 들어가. 그래서 단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중개사끼리 서로 친해야 돼.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안 좋은 사람이 사이 안 좋아서 찔러버린 거지. 다행히 그래도 유효로 봤어요. 그냥 외우는 거야. 공인중개사 직접 거래행위 유효.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로 봤으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그다음에 팁. 전매, 미등기 전매든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든 전매가 나오면 무조건 유효예요. 법은 위반했지만 괜찮아요. 다 단속 규정이에요. 자, 오케이. 자, 강행법규 위반했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원칙 무효입니다. 효력 규정만 생각해야 돼.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항상 우리 시험은 선의 악의가 정답 지문이에요. 선의 악의 총칙은 거기에 정답 지문이야. 그러니까 지문 5개 중 선의 몰랐다, 악의 알았다가 나오면 유심히 봐야 돼. 장난쳤을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는 이렇게 가야 돼. 법률행위에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돼.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3자에게도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이 나오든 이 자리에 반사회가 나오든 이 자리에 불공정이 나오든 어찌됐든 이 세 놈은 법률행위 동네예요. 법률행위도 첫 번째 동네.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구나.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겠구나. 이 자리에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비진이 의사표시든 통정허위표시든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선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행위 동네는 무조건 선의 삼자에게도 들이대는 거예요. 왜?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삼자에게 절대적으로 다 무. 그러니까 손이든 악이든 무조건 들이대는 거예요. 갑이. 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도 잘못했죠. 법위반. 하지만 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신의 측으로도 나와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 그래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세트예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 법에 위반한 놈도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잘못한 놈도. 그래서 무효는 99%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뜨면 99% 무효 주장할 수 있어. 자, 무권 대리인 이놈만 무효 주장 못해. 그놈만 못하고 다른 어떤 지문에서 무효를 누군가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 그렇게 찍어버려요. 그렇게. 오케이. 이제 반사회.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반사회. 반사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케이스, 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거 구별하는 게 우리 시험의 80%예요. 이거.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중매매. 먼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게 계약 체결 당시, 성립 이루어진 때 한글. 자, 그래서 그게 맨 오른쪽 3번이었고, 자, 이제 이거 우리 대법원이 반사로 본 거, 반사로 보지 않은 거, 이거 구별하는 거요. 작년에 여기서 지문이 2개가 떴으니까 올해는 한 문제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반사회가. 작년에 종합 문제가 떴어요. 직접거래도 떴고, 그 다음에 반사회도 떴고, 여기저기서 종합했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반사 한 문제짜리로 뜰 거야, 한 문제. 자, 반사회로 본 케이스. 반사회로 본 케이스는 어렵지 않아. 이건 무조건 골라낼 수 있어. 느낌하고, 내 느낌하고 결론이 같거든. 첩계약. 당연히 바람 피면 안 되겠죠? 반사회. 그 다음에 이건 좀 외워버려요. 부첩관계, 첩이 나와.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이게 꽤 잘 나와요. 해야 돼.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그럼 반사회예요. 반사회. 외워요. 이 의미 되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설명 안 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아하, 네가 첩. 요 종료 보면 안 돼, 절대. 부첩관계 단절, 생활비 약정.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조건이 반드시 나와요. 해제 조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이 있으면 뒤에 법률행위, 매매든 증여든 대부분 증여죠.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건 정지 조건. 근데 해제 조건이 붙으면 뒤에 법률행위 일단 줘. 을려한테 아파트 줬어. 실선. 해제 조건이 나오면 일단 유효. 실선. 줬어. 아파트 한 채 을려한테 줬어. 그런데 조건을 달았지. 해제 조건을. 그러면 조건 단계 이거예요. 시험 합격하면 그게 조건이듯이 우리 관계 끝나면 이게 조건 달았어. 그럼 결국 해석을 하면 감남이 을려한테 아파트한테 주면서 을려야 내 아파트한테 줄게. 을려한테 등기까지 바로 줘버렸어. 그런데 말이지 우리 관계가 끝나면 해제되는 거야. 이 증여계약이 해제되는 거야. 우화양 소멸 무효가 되죠. 그러면 받은 거 돌려줘 계약이란 얘기지. 우리 관계가 끝나면 내가 준 아파트 돌려줘 계약이야. 결국 을려께서는 1년 전에 아파트 받을 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지. 왜? 말이 연락이 어렵잖아. 이걸 누가 해석해내?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야. 그럼 을려가 뭔 소리야 오빠 그러겠지. 근데 알을 수가 없지. 우리 공부해도 모르는데. 그냥 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건은 법조인이 했다. 왜? 우리 헤어지면 너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계약서 썼으면 을려가 뺨 때렸겠지. 이 나쁜 놈 처음에. 그래서 이건 법조인 사건이다. 말을 어렵게 해서 을려로 하여금 현혹을 시켰다. 결국
준 거 뺏기 나쁜 놈이야. 첩도 잘못했지만 준 걸 왜 뺏어? 헤어지면 그냥 위자료를 줘야지. 그래서 이건 반사라는 얘기예요. 외워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 나온 순간 더 볼 필요도 없어. 해지 조건, 첩관계 종료, 해지 조건 나온 순간 반사회. 이렇게 외워. 이제 시험 4달 남았으니까. 그다음 공무원 반사회. 법원이나 경찰서 가서 허위 진술, 그러면 허위의 동구로 애매하고 이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반사회 그 자체로. 처음부터 보험사고 가장, 보험금 부정취득 이런 게 뜨죠. 보험사고 가장, 부정취득 반사회. 자, 이건 조심해야죠.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성공보수만 반사회. 좀 이따 나와요. 민사는 반사회 아니야. 아직도 많아.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맙시다라는 약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차반인데. 이혼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그쵸? 이런 각서 반사입니다. 살다 보면 이혼도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살이에. 살다 보면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처해야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해서 반사회. 자, 도박 나오고 지문이 한 줄이에요. 그러면 이 지문이거나 이 지문 나와요. 도박 나오고 지문이 한 줄, 두 줄로 안 넘어가요. 도박하라고 도박자금 대여하는 약정. 한 줄에 한 줄. 도박하라고 돈 빌리면 안 돼요. 반사회. 그다음에 도박빚 갚기 위해서 내 토지를 상대방한테 양도하기로 한 약정. 그래서 도박 나오고 한 줄짜리면 반사회 팔래요. 반사회. 그다음에 증언 좀 해줘. 자, 보통 돈을 줍니다. 왜? 그 사람 올라와서 고생하니까. 문제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적당히 주거나 절대 안 들켜야 돼. 텔레비 많이 나오죠? 증언할 때 귀찮아요. 법원 나오는 거 싫어하게. 그러면 돈 안 주면 안 와. 진짜 돈 줍니다. 진짜 친한 사람 아니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들키면 안 돼. 조금 주면 안 오니까 많이 준다고 실제. 물론 안 주는 경우도 많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돼. 왜? 너무 일반 사람이 보기에 너무 많이 줬다 하면은 증언의 신빙성을 믿지를 않아요. 왜? 돈을 너무 많이 개입되면 저 증언이 사실로 안 믿겨져, 객관적으로. 그래서 너무 국민들이 통상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너무 넘어버렸어.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반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 나오고 돈 나오면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통상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반사회, 넘지 않았다 반사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따라 구별하면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 제2 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에 배임행위. 배임행위 중도금 받고 팔아야 배임행위요. 배임행위 떴죠? 적극가담. 그러면 무조건 반사회. 적극가담, 적극유인, 적극요청. 요청이란 말이 나와. 요청. 병이 갑에게.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절대 반사회 아니에요. 적극, 요청, 가담 이런 말이 뜨면 반사회. 자, 위약벌 줬죠. 아니, 위약벌 준 게 아니라 위약벌 약속했죠. 위약벌이 뭐냐? 계약 위반하면 너 나한테 100만 원 주기 이런 게 위약벌이에요. 이거 유효해요. 근데 너무 셌어.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이 단어가 뜨면 너무 셌어. 과도하게 중요해. 그럼 반사회. 느낌 왔어? 자,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내 마음속 동기가 반사회래. 동기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전혀 법률에 영향을 안 미쳐요. 하지만 이 내 마음속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수면 위로 부상. 따라서 이 마음속 동기,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라면 법률행위 역시 반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 변호사 아닌 자가 한순간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된다? 브로커가 생각나야 된다. 변호사 아닌 자가 뭐 돈 받기로 했다고? 소송물 일부 돈이지 결국 20%밖에 토지 받은 사건이에요. 소송 토지 누가? 브로커가 이런 거 받는 거 대부분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야. 브로커 니들이 감히 우리 시장에 끼어들라고? 자식들 반사회야. 그래서 법적 카르텔 판례. 변호사 아닌 자 브로커 반사회. 브로커는 반사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단어 잡고 반사회다. 그래서 반사회로 본 판례는 어렵지 않아. 이제 조금 이따 볼 반사회로 보지 않은 판례. 그걸 이제 더 유심히 봐야 돼요. 10분간 쉽니다.